행복은 타인의 판단에 좌우되지 않는다. 타인에게서 존경을 받는 삶의 궁극적인 목표라면 그 인생은 안타깝지만 너무나 어리석다고 할 수 있다. 타인의 판단을 너무 중요시하는 것은 지나친 망상이다. 이러한 망상은 우리의 본성에도 뿌리박고 있지만 사회와 문명의 변화 속에서도 생겨났을 것이다. 그러한 망상은 우리의 행위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행복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 남들이 뭐라고 할 것인가의 노예가 되어 시종 불안에 사로잡혀 살게 되기 때문이다. 명랑한 사람과 침울한 사람의 차이. 사람마다 유쾌한 인상과 불쾌한 인상을 받아들이는 감수성이 다르다. 때문에 같은 일을 두고도 어떤 사람은 절망에 빠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웃고 넘어간다. 불쾌한 인상에 대한 감수성이 강할수록 유쾌한 인상에 대한 감수성은 그만큼 약하다. 침울한 사람은 불행한 일이 닥치면 화를 내거나 몹시 괴로워하지만 행복한 일이 생겨도 그다지 기뻐하지 않는다. 명랑한 사람은 불행한 일을 당할 때도 그다지 화를 내거나 괴로워하지 않지만 행복한 일이 생기면 몹시 기뻐한다. 침울한 사람은 10가지 계획 중 9가지를 성공해도 기뻐하지 않고 1가지 실패에 대해 화를 내지만 명랑한 사람은 1가지 일에 성공한 것으로도 자신을 위로하고 유쾌한 기분을 가질 줄 안다. 넓게 세운 행복은 무너지기 쉽다. 어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아보려면 그가 어떤 일에서 즐거움을 느끼는지가 아니라 어떤 일에 슬퍼하는지를 물어보면 된다. 사소한 일에 대해 슬퍼할수록 더 행복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큰 문제 없이 잘 지낼 때 사소한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불행이 닥치면 사소한 일들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에 많은 요구를 하면서 행복을 너무 넓은 범위에서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넓게 세우는 행복은 자칫하면 무너지기 쉽고 재난이 일어날 기회도 많기 때문이다. 건물은 토대가 넓을수록 견고하지만 행복이라는 건물은 반대인 것이다. 따라서 가능한 기대 수준을 낮추는 것이 큰 불행을 미리 예방하는 확실한 방법이다. 행복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것. 자기 자신이 전부고 자기 자신에게 만족해서 나의 모든 재산을 몸에 지니고 다닌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행복일 것이다. 따라서 행복이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의 것이다. 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자주 되뇌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는 온갖 어려움과 경쟁과 위험, 불쾌한 일들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속에서 안심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기 때문이다. 불행해지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 행복과 쾌락은 멀리서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사라지는 신기루에 불과하다. 반면 고통과 고뇌는 현실 속에서 직접 드러나므로 착각하거나 기대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깨달음이 결실을 맺으면 행복과 쾌락을 좇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고통과 고뇌가 다가오는 걸 막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이 제공하는 최선의 것은 고통이 없는 조용하고 견딜만한 생활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한 삶을 확실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요구를 한정시켜야 한다. 즉 너무 불행하지 않으려면 너무 행복해지려는 요구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만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나이에 따라 현재 색조가 달라진다. 우리는 평생에 걸쳐 현재만을 소유한다. 우리의 젊은 시절에는 펼쳐진 미래를 보고 마지막 시절에는 걸어온 과거를 본다. 우리의 성격은 변하지 않지만 기질은 변화를 겪으며 그때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재의 색조는 달라지게 된다. 나이의 성숙과 경험을 대신하는 건 없다. 정신적으로 매우 뛰어난 사람도 대화에서 결정적인 우세를 점하려면 적어도 40살은 되어야 한다. 정신적으로 뛰어나면 나이의 성숙과 경험의 결실을 능가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코 그것을 대신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아무리 평범한 사람도 나이의 성숙과 경험의 결실이 많으면 정신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압도할 수가 있다. 추억이 점점 짧아지는 이유. 나이를 먹을수록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 즉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일들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반추하지 않으면 망각되고 점점 흔적도 남지 않게 된다.
더구나 불쾌했던 일들은 기억하고 싶지 않는 게 사람의 본능이다. 허영심에 상처를 주는 일은 더 그렇다. 그런데 전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고통을 당하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은 허영심에 상처를 준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추억이 그토록 짧아지는 이유는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추억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이다. 50세 전후에 걸작이 탄생하는 이유. 청년기에 얻는 지식은 대부분 불완전하고 단편적인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생의 자연스러운 과정을 알게 되고 젊었을 때와 달리 인생의 입구 쪽에서만 아니라 출구 쪽에서도 굽어봄으로써 그 무상함을 완전히 인식하기 때문에 완전하고도 적당한 표상을 얻게 된다. 청년기에는 뛰어난 구상 능력과 얼마 안 되는 지식으로도 많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반면 노년기에는 판단력과 철저함이 뛰어나다. 따라서 청년기에 이미 독자적인 인식과 독창적인 견해를 모아두었다 하더라도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자신이 지닌 것들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가 있다. 대부분의 뛰어난 문필가들이 50살 전후에 걸작을 발표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현재를 즐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지혜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은 단 한순간만 존재한다 뿐이고 그 다음엔 영원히 존재했다가 된다. 생명의 샘을 끊임없이 채울 수 있다는 은밀한 의식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흘러가는 짧은 생을 보며 미쳐버릴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현재를 즐기고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가장 현명한 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오로지 현실만이 실제하는 것이며 다른 모든 것은 단지 사고의 유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또한 현재를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짓일지도 모른다. 다음 순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꿈처럼 사라져버릴 것을 추구할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에 몰입하라. 동물은 현재에 온전히 몰입한다는 점에서 어쩌면 더 현명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평화로워 보이는 동물을 보면서 걱정으로 불안에 시달리며 만족을 얻지 못하는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가 희망하고 기대했던 즐거움을 아무런 대가 없이 얻는 것은 아니다. 말하자면 희망과 기대를 통해 미리 만족감을 누려 실제로 즐거운 일이 와도 그만큼 맛을 덜 느끼는 것이다. 결국 희망이나 소망 자체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정도가 훨씬 줄어들게 된다. 단 하루 단 한 번뿐인 삶. 오늘 현재의 삶을 즐길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마음에 안정감이 있어야 한다. 오늘이라는 날은 단 한 번뿐이고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이라는 날이 내일 다시 찾아올 것으로 착각한다. 내일 역시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는 또 다른 하루일 뿐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인식하고 산다면 현재를 좀 더 가치 있게 평가하고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본인 스스로 자아 능력을 훈련해야 세상의 영향을 덜 받고 높은 질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조언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는 아직도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들이 있고 혼자 있는 것이 어딘가 부족한 사람으로 보고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지 의심을 하곤 합니다. 남의 시선으로 인해 나 자신을 억지로 남에게 맞추며 사람과 어울리려 애쓰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혼자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눈치 보고 신경 쓰는 것은 내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고 외부 환경에 집중할수록 나의 내면의 마음과 정신을 가꾸지 못해 행복한 삶과 점점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내면을 볼 수 있는 시간은 결국 고독할 때 만날 수 있고 그 내면은 내가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 나 자신과의 대화를 더 깊이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들이 아닌 나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순간을 맞이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